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 국민 배우 안성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안성기 배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부드럽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묵직한 연기력,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안성기 배우에게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안성기에 대한 10가지 사실,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성기 배우가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안성기 배우는 1957년 6세의 어린 나이에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 배우들이 10년, 20년만 활동해도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안성기 배우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해왔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만 해도 무려 160편 이상, 정말 엄청난 숫자죠? 영화 한 편 찍기도 어려운 게 배우의 길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면서도 안성기 배우는 항상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영화계에서는 안성기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후배 배우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의 따뜻한 성품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가 항상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이런 모습 덕분에 안성기 배우는 국민 배우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사실 국민 배우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배우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해오고 국민 배우로 자리 잡은 안성기 배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안성기 배우가 학군장교 출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3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는 건요. 놀랍게도 안성기 배우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성기 배우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면서 오, 이런 사실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역시 안성기 배우다 하면서 감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안성기에 대한 10가지 사실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은 관록 있는 중견 배우로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안성기 배우. 하지만 여러분, 그가 불과 6살의 어린 나이에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7년 안성기 배우는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또랑또랑한 눈빛을 가진 귀여운 아역 배우였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서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연기하는 것이 마치 숨 쉬듯이 익숙한 일이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어린 시절 그는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경험을 쌓아갔어요. 당시의 한국 영화계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안성기 배우는 남다른 연기력을 발휘하며 주목받는 아역 배우로 자리 잡았죠. 특히 1960년대에는 만추, 빨간 마우라 같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계에서는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대단한 배우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역 배우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연기를 쉬고 학업에 집중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시 그를 연기의 길로 이끌었어요. 학업을 마친 후 다시 배우로 복귀하게 되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꾸준히 영화계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지금의 국민 배우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안성기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기는 제 인생 자체예요.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이제는 연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연기 인생,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쌓아온 노력과 열정,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아역 배우로 데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안성기 배우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겠죠? 이처럼 그의 연기 인생은 그야말로 운명처럼 시작되었고,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국민 배우, 그리고 연기 인생 60년이라는 긴 경력을 지닌 안성기 배우가 사실은 군인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친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한때 안성기 배우도 늠름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복무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학군장교 ROTC였습니다. 학군장교는 대학생들이 학업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장교로 복무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군대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 있죠. 안성기 배우는 1974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군사관후 보생 ROTC 과정을 이수했고,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의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던 그가 학군장교라는 길을 선택한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이는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많은 배우들이 군 입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성실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군대에서 함께 생활했던 전우들에 따르면 안성기 배우는 엄청난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군 생활을 하는 장교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안성기 배우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군 관련 행사나 보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성기 배우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배우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나요? 연기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도 모범이 되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이처럼 학군장교 출신의 군인이었던 안성기 배우, 그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니 더욱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안성기 배우에게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로서 수많은 명작을 남긴 안성기 배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연기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성기 배우는 대학 시절 베트남어를 전공했습니다. 보통 배우들이 연극영화과나 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안성기 배우는 동남아시아 언어를 공부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베트남어를 전공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인 1970년대에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한국도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베트남과의 관계가 깊어졌죠. 당시 정부는 베트남어를 배우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고려대학교에서도 베트남어 관련 학과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성기 배우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며 베트남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안성기 배우는 바쁜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베트남어를 익혔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는 실제로 베트남어를 어디에서 활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베트남어 실력을 직접 볼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지만 그는 외국어를 배우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연기에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해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연기의 폭이 넓어졌고 그 덕분에 해외 촬영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성기 배우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그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이어가는 데 기여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언어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안성기 배우는 연기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은 배우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안성기 배우에게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성기 배우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온화한 미소, 깊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늘 한결같은 품격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안성기 배우는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한 선행을 실천해온 진정한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성기 배우는 무려 1992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니세프 친선대사란 무엇일까요? 유니세프 UNICF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각국에서 유명 인사들이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유니세프의 활동을 알리고 기부와 지원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오드리 헵번, 안젤리나 졸리 같은 배우들이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해왔고 한국에서는 안성기 배우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죠. 그만큼 안성기 배우의 따뜻한 마음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그는 친선대사로 임명된 이후 꾸준히 유니세프의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와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지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어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뿐만 아니라 안성기 배우는 한국에서도 유니세프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기부방송이나 자선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알렸고 국내외 여러 행사에서 유니세프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처럼 안성기 배우는 단순히 유명세를 이용해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뛰며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우, 진정한 국민 배우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럼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숨겨진 사실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배우가 맡은 역할이 그 배우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어떤 배우는 냉혹한 악역을 맡으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소화해내고 어떤 배우는 항상 정의로운 역할을 맡아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안성기 배우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한 악역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안성기 배우만의 특별한 신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60년이 넘는 연기 경력 동안 무려 16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많은 작품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선한 인물 혹은 최소한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는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을 연기했죠. 또 하얀 전쟁에서는 전쟁 속에서 고뇌하는 군인의 모습을 그렸고, 태백산맥에서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려는 인물을 연기했어요. 이처럼 그의 캐릭터들은 언제나 깊은 인간미를 지닌 인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선한 이미지 때문에 악역을 맡을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 감독들이 안성기 배우에게 악역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늘 신중하게 고민했고 결국 완전히 악한 캐릭터는 연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배우라면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나? 꼭 착한 캐릭터만 연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악역을 맡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기에 대한 철학 때문이에요. 그는 단순히 영화 속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특히 대중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국민 배우로 자리 잡으면서 함부로 악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사실 영화 속 악역은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열하고 부재불능의 악당을 연기하는 건 안성기 배우의 성향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캐릭터가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항상 고민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런 선택이 자연스럽게 그의 실제 이미지와도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배우들이 영화 속 역할과 실제 성격이 완전히 다를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영화 속에서도 실제 삶에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현장에서 늘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은 선배였고, 후배 배우들은 하나같이 안성기 선배님은 정말 신사 중의 신사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들도 모두 선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 악역을 맡지 않아도 충분히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악역에 가까운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완전한 악역은 아니지만 조금은 어두운 면을 지닌 캐릭터들도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 라디오 스타에서 그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가수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맡았어요. 이 캐릭터는 완전히 착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또 두 번째 사랑에서는 아내를 잃고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는 남자를 연기했어요. 여기서도 그는 때로 냉정하고 감정을 숨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과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었죠. 이처럼 안성기 배우는 단순히 착한 사람만 연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을 담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완전히 악한 인물은 맡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배우에게 있어서 이미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배우가 어떤 역할을 자주 맡느냐에 따라 그 배우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도 달라지잖아요. 안성기 배우는 단순한 선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연기 철학을 바탕으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온 배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국민 배우로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안성기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인상 깊은 말을 전해드릴게요. 연기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연기를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희망을 주는 배우이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왜 그가 악역을 맡지 않았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앞으로 안성기 배우의 영화를 보실 때 한 가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면 더욱 깊이 있는 감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숨겨진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안성기 배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언제나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직한 모습.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과 싸우면서도 우리 앞에서 묵묵히 연기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암 투병 중에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배우 안성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언제나 건강하고 강인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던 사람,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안성기 배우가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2020년부터 혈액암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병을 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우였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안성기 배우는 절대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는 내 삶의 일부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배우 안성기가 됩니다. 그의 연기에 대한 사랑은 병마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용의 출연. 이 작품에서도 그는 광양영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 그의 몸 상태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촬영 현장에 서 있었던 겁니다. 몸은 힘들어도 연기를 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암 투병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팬들과 동료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힘을 얻잖아요.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할까봐 조용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연기를 위해, 관객들을 위해 묵묵히 버텨왔던 겁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연기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 변화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얼굴도 부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안성기 배우는 자신의 병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속사를 통해 그가 혈액암으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팬들이 놀라움과 걱정 속에서 그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꾸준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빠르게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연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로서 살다가 배우로서 떠나고 싶어요. 그의 삶에서 연기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끝까지 연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성기 배우가 암 투병 중에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병을 알고 걱정했지만 그는 끝까지 배우로서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의 연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묵묵히 그리고 변함없이 영화를 사랑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안성기 배우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바로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 방법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까요? 오늘은 안성기 배우의 철학이 담긴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성기 배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배우죠. 그런데 이런 성격이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실 안성기 배우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찍으면서 당연히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절대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성기 배우의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태도이자 철학이죠. 그는 항상 자신부터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왔을까요? 영화 촬영 중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 촬영 중 촬영 일정이 자꾸 지연되면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지쳐갔습니다. 몇몇 배우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촬영장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독이 일정을 제대로 안 짜서 그렇다. 스태프들이 준비를 못해서 늦어지는 거다. 라며 남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조용히 촬영장 한쪽에서 대본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미안해하며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촬영을 마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촬영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모든 스태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탓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안성기 배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보통 우리는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실수를 배울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수십 년 동안 영화계에서 존경받는 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성기 배우의 태도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남을 탓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기, 모든 일의 시작은 나 자신이라는 철학 갖기,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기. 이 원칙을 지키면 우리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기 배우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남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철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곳을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렇다면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바로 안성기입니다. 오늘은 안성기 배우가 어떻게 영화 현장을 가장 사랑하는 배우가 되었는지, 그의 열정과 철학이 어떻게 그를 특별한 배우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6살 때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영화와 함께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6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마 친구들과 뛰어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시절이었겠죠.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촬영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도 그는 영화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촬영 현장을 가장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어떤 배우들은 촬영이 힘들어질 때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촬영장은 단순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에요. 영화 촬영장에 있을 때 저는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됩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그는 영화 현장을 찾곤 했습니다.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후배 배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저 촬영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영화 현장을 가장 사랑하는 배우라는 말을 듣는 이유입니다. 안성기 배우는 2020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영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픈 몸을 이끌고 촬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휴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연기를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촬영 현장에 있으면 병도 잊을 수 있어요. 그에게 영화 현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곳이었던 겁니다. 안성기 배우는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과도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였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촬영이 끝나면 대기실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스태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죠. 그래서 안성기 배우가 있는 촬영장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혹시 촬영장에서 배우들의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한 장면을 찍기 위해 배우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배우들은 이 시간에 대본을 외우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대기 시간조차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거나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좋은 연기를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촬영이 없을 때도 연기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이런 태도는 후배 배우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후배 배우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성장했습니다. 설경구, 송강호, 이병헌, 조인성 등 수많은 배우들이 안성기 배우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안성기 배우는 촬영이 끝난 후에도 쉽게 촬영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배우들은 자신의 촬영이 끝나면 먼저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끝까지 남아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해야 진짜 영화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기에 그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단순히 영화를 직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여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기 삶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기. 이 태도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안성기 배우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명예, 성공, 혹은 꿈?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성기 배우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찍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영화가 그의 삶이라면 가족은 그의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오늘은 안성기 배우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의 가족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성기 배우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항상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미소에는 그의 가족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성기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이 길어질 때도, 힘든 순간에도 가족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는 촬영장에서조차 가족을 떠올리며 힘을 내는 배우였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촬영이 끝나면 가장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안성기 배우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잠시 연기를 떠나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연기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학업을 이어갔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잠시 영화계를 떠나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배우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고,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 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한 배우입니다. 그의 아내와는 결혼 후 40년 넘게 함께해온 인연이죠. 요즘처럼 이혼율이 높은 시대에 40년 동안 한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안성기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항상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는 가족 간의 대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안성기 배우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훌륭한 배우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유명 배우의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곁에 있어 주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라도 집에 늦게 들어가면 미안했어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두 아들은 그의 영향을 받아 바르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그의 두 아들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안성기 배우는 혈액암 투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안성기 배우의 인생을 보면 그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일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 이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라. 삶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사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가족과 따뜻한 한마디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안성기 배우의 가족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는 성공한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도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10점 은퇴는 없다. 여러분은 언제쯤 은퇴하고 싶은가요? 40대, 50대, 아니면 60대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연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새로운 역할을 맡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촬영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가 왜 은퇴를 생각하지 않는지, 그의 연기 철학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성기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연기를 하면서 살아왔고 연기 속에서 제 자신을 찾습니다. 그에게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연기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성기 배우가 몇 년 동안 연기를 했을까요? 그는 1957년 6살의 나이로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로 살아왔습니다. 한 분야에서 10년만 꾸준히 일해도 엄청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데 그는 무려 60년 넘게 연기를 해왔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는 나이와 상관없는 예술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묵직한 연기, 깊이 있는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얀 전쟁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기자 역할을 맡았을 때, 라디오 스타에서는 한물간 가수를 묵묵히 돕는 매니저 역할을 맡았을 때,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는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연기했을 때 그의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연기는 오랜 경험과 인생의 무게가 더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종종 언제까지 연기할 계획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성기 배우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객이 원한다면, 그리고 제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면 끝까지 연기할 겁니다.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이 보이지 않나요? 그에게 연기는 평생 함께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2020년 혈액암 투병 사실을 밝혔습니다.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다시 연기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연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병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그가 은퇴를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안성기 배우는 단순히 연기 경력이 긴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후배 배우들에게도
존경받는 멘토입니다. 송강호, 설경구, 이병헌, 조인성, 정우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배우들이 그를 롤모델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기에 대한 끝없는 열정, 겸손한 태도, 항상 노력하는 자세,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모습들이 그를 더욱 위대한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는 한 번도 스스로를 완벽한 배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연기는 끝이 없습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60년 넘게 최고의 배우로 남을 수 있게 한 비결이겠죠. 안성기 배우의 철학은 단순히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자. 이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자. 3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자. 4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자.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시작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안성기 배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성기 배우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연기를 할 것이고 관객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카메라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배우 안성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는 단순히 오래 활동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의 연기, 인생과 철학, 인간적인 모습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포기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아볼게요. 안성기 배우는 6살에 데뷔해 무려 60년 넘게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도 많았고 잠시 영화계를 떠나야 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오래 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안성기 배우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건 어떨까요? 안성기 배우는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계가 어려웠을 때도,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못 맡았을 때도, 심지어 병마와 싸울 때조차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미소를 건넸죠.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배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만 힘든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안성기 배우처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순간이든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은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배우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끝까지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역할에 도전했고 후배들과 소통하며 계속 성장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안성기 배우는 지금도 여전히 촬영장에 서 있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를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좋은 영화가 아니라 좋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
끝없는 노력과 열정, 나이를 초월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지 않나요? 혹시 지금 나는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안성기 배우처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